이 영상은 대한민국 커스텀 수냉 쿨링 파트너 토리 시스템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토리 시스템즈에서 EK 워터블럭, 비츠 파워 등 해외 유명 수냉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키가 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제가 주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화요일쯤에 이 키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펌프에 추가 기능을 구입을 하실 거면은 이 딜레이를 약간 고려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추가 기능이 없어도 시스템의 펌프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 기능이 바로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사시면은 약간 낭패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키가 오거든요. 키가 오면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쿠아스트림 얼티메이트 펌프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액티베이트 펑션이 있어요. 임포트 키 파일, 방금 저장하신 키 파일을 불러오시면 자, 어드밴스드 컨트롤 패키지가 지금 액티베이트 됐죠. 버추얼 플로우 센서는 별로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드밴스드 컨트롤러 패키지가 액티베이트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구입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펌프로 먼저 들어갈게요. 펌프로 들어가서 자, 타겟 템퍼러처가 언락이 됐거든요. 이 타겟 템퍼러처에 들어가시면 타겟 템퍼러처는 아까 펜에서 설명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센서 온도가 특정 값이 되도록 펌프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센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 센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센서 값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다 64 같은 프로그램에서 CPU 온도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CPU 온도를 받아와가지고 그 CPU 온도를 만약에 CPU 온도가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펌프 속도가 올라가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뭐 이것을 50도로 설정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CPU 온도가 50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팬 속도가 올라가서 CPU 온도가 50도가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커브 컨트롤러를 한번 살펴볼게요. 커브 컨트롤러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특정 센서의 온도 값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쭉 변하게, 물론 이 각 커브의 포인트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플로우는 이제 유속 센서를 이용을 해서 유속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펌프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순행 시스템에서 그 플로우가 변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일정한 펌프 속도로 맞춰 놓으면 플로우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건드릴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그 시스템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유속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보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플로우, 그러니까 일정 유속에다가 이걸 맞추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팬으로 들어가 볼게요. 팬도 마찬가지로 타겟 템퍼러처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했었죠. 자, 커브 컨트롤러 있습니다. 커브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특정 센서의 온도에 따라서 팬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특정 센서를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면 수온에 연동을 해서 수온이 올라가면 팬 속도가 올라가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오토매틱 셋업으로 들어가시면 최저 온도 이렇게 정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팬 속도가 35도일 때부터 증가를 해서 45도일 때 최대가 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매뉴얼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매뉴얼 셋업으로 넘어가죠. 자, 이걸 다시 조정을 하시게 되면 다시 커브가 매끈해집니다. 커브의 모양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커브의 모양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위에 아까 살펴본 펌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투포인트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투포인트 컨트롤러는요, 특정 온도를 넘어가면 팬이 돌기 시작하고 특정 온도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팬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28도에서 돌기 시작해서 28도에서 꺼진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28도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팬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거슬리겠죠. 그래서 얘를 다른 온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팬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충분히 낮아져서 25도에 대해서 꺼지게 되면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30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시 켜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것도 내부
수온에다가 연동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팬이 45도가 되면 켜져서 물을 식혀가지고 40도가 되면 팬이 꺼지게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여기 밑에 있는 팬 셋업은 제가 타겟 템퍼레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팬의 최저 속도와 최고 속도, 그리고 최저 속도를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팬을 끌 것인지, 그리고 스타트 할 때 부스트를 주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람 탭을 한번 볼게요. 알람 탭에서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컴퓨터를 셧다운을 하거나 경고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순행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펌프가 만약에 멈추게 되는 경우에는 CPU나 GPU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오는 장비들에는 이런 알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체크한 그 값이 여기 경고 값을 도달하게 되면 경고가 울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플로우를 이걸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플로우에다가 40을 설정해 놓으시면 시간당 유속이 40리터 아래로 떨어지면 알람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수온 50도에다가 이거를 켜 놓으신다. 저는 지금 수온 50도에 켜 놨거든요. 예를 들어 수온이 50도를 넘어가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돼요. 제가 이걸 한번, 지금 수온이 33도인데 30도로 낮춰본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이거를 만약에 30도로 낮추면 경고가 뜨죠. 경고가 뜨고 지금 이 삐 소리는 펌프에서 작동하는 소리예요. 펌프에서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스템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바로 눈치를 채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람을 적당히 설정해 놓으시면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도.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은 알람이 컴퓨터가 켜진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켜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계셨을 때도 어떤 이상이 발생했으면 여기 기록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알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정할 수가 있는데, 버저 액티브햇 알람, 요걸 켜두셔야 방금 들으신 펌프에서의 경고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RPM 헤더 펑션은 그 펌프 자체에 RPM 헤더가 달려 있거든요. 그 RPM 헤더가 어떤 작동을 할 것인지를 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Speed Signal Disabled During Alarm을 하시면 알람이 울리는 경우에 RPM 헤더에서 RPM 신호가 끊기게 됩니다. 가끔 메인보드들 보시면 CPU 팬 속도가 0이 되면은 자동으로 셧다운 하게 되는 기능들이 있는 메인보드가 있거든요. 그런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이 펌프를 CPU RPM에다가 RPM 선을 연결을 하시고 요 기능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알람이 울리게 되면 메인보드로 RPM 신호가 0이 들어가면서 메인보드가 컴퓨터를 끄게 되겠죠. 그러니까 펌프가 고장날 경우에 시스템을 안전하게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피드 시그널 퍼머넌틀리 on을 해 놓으시면 스피드 시그널은 펌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발생하는 RPM 시그널이 이 펌프의 RPM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냥 펌프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알려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의 RPM을 모니터링 하시고 싶으시면 이 아쿠아 스위트를 사용을 하셔야지, 메인보드 CPU에다가 RPM 선을 연결하시더라도 펌프의 RPM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펌프의 한 가지 단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센서를 살펴볼게요. 자, 이 아쿠아 스위트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거든요. 이 센서에 들어가시면, 자, 다양한 센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아쿠아 스트림 펌프에다가 외장 유속계를 장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외장 유속계를 장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외장 유속계를 장착시켰을 경우에 외장 유속계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쿠아 컴퓨터 하이플로우라는 외장 유속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그메사라는 거는 그 유속계 센서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센서 모듈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듈에 맞는 그 설정을 눌러주시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밑에 이제 correction factor라는 거는 유속계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유속계의 수치를 변동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버추얼 플로우 미터는 펌프의 속도랑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가상으로 그 펌프의 유속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구입을 안 했죠. 제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진 않는데, 제가 실제로 해본 바로는 실제 외장 유속계랑 차이가 꽤 났어요. 값이.
그래서 정확한 값을 얻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에 유속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물이 잘 돌고 있다, 돌고 있지 않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걸 구입하시는 것도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격이. 근데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센서가 없는 유속계, 그냥 바람개비 있죠, 바람개비 달린 거, 물레방아라고 해야 되나? 물이니까 물레방아 달린 거, 눈에 보이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도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양쪽에 피팅 가격을 생각하면 2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걔보다는 좀 더 수치가 나온다, 빠르다 느리다 정도는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터 템퍼러처 인터널, 이거는 펌프에 내장되어 있는 수온계입니다. 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수온인데, 잠시 여기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아쿠아 에어로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별도의 수온계에서 나온 수치거든요. 34.7도. 요게 저의 수로에서 온도가 높은 부분 34.2도, 저의 수로에서 온도가 낮은 부분의 온도인데요. 요거랑 값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해요. 그래도 뭐 1도 이내의 정확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행 시스템을 구성하셨을 때 수온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 펌프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에다가 이제 저는 팬 속도를 요거에다가 연동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템퍼러처 익스터널, 이거는 그 펌프 자체에 외장 수온계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외장 수온계를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외장 수온계의 수온계가 아니고 온도계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기온인, 내부의 기온을 잴 수도 있고 수온을 잴 수도 있으니까 외장 온도계의 온도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센서가 두 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센서 1, 소프트웨어 센서 2. 아쿠아 버스로 설정을 하시면 다른 아쿠아 컴퓨터사의 기기에서 온도를 받아올 수가 있고, 최대 두 개의 온도를 받아올 수가 있고, USB로 설정을 하시면, 지금 컴퓨터에 USB로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USB를 설정을 하시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센서의 값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한데요. 왜냐하면은 아쿠아 스위트 자체에서는 CPU나 GPU의 온도는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다 64, 저 같은 경우는 아이다 64를 사용을 하거든요. 아이다 64에서 CPU 온도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CPU 온도를 가져와서 이제 이 CPU 온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CPU 온도를 가져왔죠. 소프트웨어 센서 1이 CPU 온도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펌프의 속도를 소프트웨어 센서 1에다가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펌프가 CPU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CPU 온도가 내려가면 속도가 느려지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CPU는 60도까지는 쉽게 올라가니까 60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소프트웨어 센서 1이 아까 CPU로 설정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센서를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 템퍼러처가 있어요. 워터 템퍼러처는, 이 워터 템퍼러처 요거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거는 수온이 어느 거에서 측정이 되는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건 그냥 내장 수온계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가시면 저 펌프 외부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잖아요. OLED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데 어떤 화면을 보여줄 것인지를 여기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디스플레이 페이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신 화면만 펌프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5초마다 다음 페이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설정 바꾸시면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언제 넘어가게 할 건지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화면 밝기, brightness when idle, 이거는 컴퓨터가 꺼져 있을 때도 화면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rightness when idle을 오프로 하시면은 컴퓨터가 꺼지면은 펌프의 화면도 꺼지고요. 만약에 이거를 오프 이외의 값을 설정하시면 해당 밝기로 컴퓨터가 꺼져 있을 때도 화면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의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섭씨를 사용하니까 섭씨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량을 잴 때 물의 부피 단위, 리터나 영국식 갤런, 미국식 갤런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4개는 요 밑에서 이제 차트를 최대 4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디스플레이 페이지에서 각 디스플레이 페이지에 있는 차트 1, 2, 3, 4가 어떤 차트를 보여줄 것인지, 자, 이렇게 다양한 센서 값이 있어요. 다양한 센서 값을 어떤 주기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실 건지. 예를 들어 이거를 0.5초로 해놓으면은 이 그래프가 빨리 움직이겠죠. 10분으로 해놓으면 10분에 한 칸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으로 해놓으시면은
몇 시간쯤 되는 장기간의 기록을 쭉 보실 수 있고요. 0.5초를 넣으면은 금방 한 1, 2분만 지나면 이게 다 지나가겠죠. 자, 그래가지고 4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센서의 그래프를 표시할 건지를 설정을 하시고 펌프에서 각각의 그래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스템 다시 살펴볼게요. 시스템에는 중요한 내용은 별거 없는데 여기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아까 메일로 받았던 키 파일은 시리얼 넘버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입하신 펌프에서만 그 시리얼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쿠아버스는 다른 아쿠아 컴퓨터 기기에 연결했을 때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아쿠아버스 주소를 바꿀 수가 있고요. 다른 기기랑 충돌이 나지 않게. 그 다음에 아쿠아버스를 통해서 다른 기계로 무슨 온도를 보낼 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온도가 센서가 2개가 있잖아요. 내장 온도 센서랑 외장 온도 센서가 있는데, 내장 온도 센서의 온도를 보낼 건지 외장 온도 센서의 온도를 보낼 건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쿠아 에어로 같은 기기를 같이 쓰시는 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설정 화면은 대충 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되는 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